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다란 순모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실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뭘 할까? 어느 방송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텐데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삶을 제가 이제 카스에서도 많이 올렸었는데 자본과 자연은 자본은 끊임없이 자연을 이용하려고 들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평행선을 달릴 거다라는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오늘 카스 글에. 이제는 자본가에 이 지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전문가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연한 의지로 이 지구를 지켜야 된다. 근데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인간도 결국에는 죽게 되면 흙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도 자연인데, 그래서 커다란 순물을 이제 골랐거든요. 처음에 애들 키울 때 이 커다란 순모에 대한 그 느낌을, 지금 이제 코로나를 접했을 때 상황과 완전 다르죠. 그때 그 느낌과 지금의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른데, 세대를 뛰어넘는, 어찌 보면 이 커다란 수모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이렇게 박사들이나 석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 앞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속에 나오는 여기 생쥐도 있고 새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애벌레가 없나요? 무생명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미약한 존재이더라도 충분히 그 어떤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상황이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고, 또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제가 알기론 그 헨리 옥슨버리 이분이, 제가 이제 존 버닝엄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모님이 그런 차를 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랑? 유목? 정착된 삶을 사시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분 어린 시절이.
그리고 이제 썸머 스쿨에서 좀 학교 생활을 한 경험이 좀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존 버닝엄 선생님과 이 지금 헬린 옥센버리 요 두 분이 부부라는 거 정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존 버닝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영혼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각대장 존이라던가 아웃사이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요. 네,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제는 전문가들이 뭐 앞장서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연대,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부터의 변화. 근데 이제 각자의 그거는 의식이 바뀌어야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커다란 순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심지어 미소조차도 상대에게는 격려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 힘을 내시고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헬린 옥센버리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알릭시에이 톨스토이가 글을 썼대요. 영국 느낌이 좀 나죠. 문양이. 여기 또 제가 또 작가에 대하여 이런 걸 또 이렇게 붙여놨네요. 여기 보면은 헬렌 옥센버리 선생님이 1938년생인데요. 지금 현존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38년생이신데 제가 볼 때는 현존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은 건강하시더라고요. 연극과 영화 무대 디자인을 하다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서부터 그림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근데 이건 아이들 중심적으로 이제 생활을 패턴을 바꾸신 거겠죠. 남편은 존 버닝엄, 이들은 런던의 센트럴 스쿨 오브 아트라는 재학 시절에 만나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고, 직업까지 같아서 서로의 작품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옥센버리는 취학전 어린이의 생활을 관찰하는 눈이 탁월하고 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을 주로 내놓았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평범하고 사소한 사건들, 갓난 아기들에게도 재미있게 읽어줄 수 있게끔 리듬을 살린 반복 문장 사용에 능하고 죄송합니다. 유머 감각도 풍부하다. 태생은 영국 이프스위치
1970년에 스낙 사냥으로 케이트 그린어웨이스 상을 수상했대요. 알렉셰이 톨스토이는 1883년에서 1945년에 돌아가신 분이시죠. 러시아의 작가, 지주의 아들로 출생, 1917년 사회주의 혁명 당시 명명을 떠났다가 모스크바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뒤부터 새 정부를 적극 지지했대요. 지주의 생활을 비판하는 절름발이 양반, 고뇌 속을 가다, 표토르 1세 같은 성인 장편소설을 썼고 어린이를 위한 니키타의 소년시대, 황금열쇠, 옛 이야기집 불새들이 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제가 나름 아이들과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평화로운 전원집이죠. 생쥐가 들판에 있는 꽃을 따고 있네요. 평화롭게.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조그만 순무씨 하나를 땅에 심고서 순무야 순무야 조그만 순무야 달콤하게 자라렴. 순무야 순무야 조그만 순무야 단단하게 자라렴 했대요. 그래서 순무는 달콤하고 단단하게 자랐고 커다랗고 높다랗게도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순무를 뽑으러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순무를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겼는데 순무가 뽑히질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고 계시네요. 영국답죠? 벽에 사진벽걸이가 있고 화분도 눈에 많이 띄고 창가에 화분이 많이 놓여져 있죠. 소파, 안락의자, 흔들의자, 테이블? 흔들의자는 아닌가 봐요. 나름 깔끔하시네요, 할머니가.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순무를 붙들었고요. 두 사람은 순무를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겼는데 순무가 뽑히질 않는 거예요. 일본 작가가 그린 그림도 있는데 비교하면 되게 재밌어요. 정말 영국 작가답죠. 이 그림 자체가. 일본 작가답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녀를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겠죠. 한가하게 책을 읽고 있는데 즐겁게, 그죠? 손녀는 할머니를 붙들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붙들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붙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순무를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겼는데 순무가 뽑히질 않는 거예요. 이번엔 누구를 불렀을까요? 맞습니다. 손녀는 네, 검등개를 불렀습니다. 검등개는 손녀를 물고 손녀는 할머니를 붙들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붙들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붙들었습니다. 세 사람과 한 동물이 순무를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겼는데 순무가 뽑히질 않는 거예요. 이번엔 누구를 불렀을까요? 네, 맞습니다. 검등개가 고양이를 불렀습니다. 심드렁하죠? 나 지금 낮잠 자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고양이는 개를 물었죠. 개는 손녀를 물고 손녀는 할머니를 붙들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붙들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붙들었습니다. 세 사람과 두 동물은 순무를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겼는데 그래도 순무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고양이가 누구를 불렀을까요? 맞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불렀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붙들고 고양이는 개를 붙들고 개는 손녀를 물고 손녀는 할머니를 붙들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붙들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붙들었습니다. 세 사람과 세 동물이 순무를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겼는데 마침내 순무가 쑥 뽑혔다는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식탁 위에 순무를 올려놓고 고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어떻게 자를까? 뭘 할까? 얼만큼 먹을까?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는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지는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큰 힘이 돼요. 물론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비판하면 안 되겠죠.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원인을 좀 알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답과 또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그 생각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충고는 삼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과 입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똑같이 해석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 경험치라는 게 다 달라서 뭐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결코 아니고요. 그냥 어떤 자기의 상황에 대한 그리고 본인들이 경험해왔던 그 경험치도 정말 무시 못해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또 그 표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저런 하루를 보내셨나요?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물론 좋은 꿈 꾸시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불편한 마음들을 좀 가볍게 내려놓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